가이스 권하고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LG전자의 새 스마트폰 G7 ThinQ 카메라 리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너무 신나고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밌었던, 즐겼던 바로 카메라 기능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쓰는 아웃포커스 기능을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두 카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LG G7에 처음 들어온 이번에 아웃포커스와 그리고 아이폰 X의 인물 모드,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집사 모드. 아이폰 인물 모드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피사체를 카메라에 가까이 그리고 화면에 반 이상 채우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G7은 유독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고 또 백그라운드가 많이 화면에 잡히는 게 예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의 경우도 백그라운드가 불필요하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지저분함도 좀 보이게 되고, 또 뒷배경의 이 블러리한 정도를 보면 아이폰 X의 경우는 8로 세팅을 해놓은 G7보다 조금 더 극적으로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G7의 블러리한 정도는 셔터를 누르기 전 0에서 10 사이에 조절을 할 수 있어요. G7과 아이폰이 표현하는 전체적인 색감이 눈에 띄게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아이폰 사진의 경우 비교적 조금 밋밋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인물 모드 촬영할 때 하고 나서 항상 라이팅 옵션에 들어가서 두 번째 옵션인 스튜디오 라이팅으로 밝기를 자연스럽게 살짝 올려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컬러도 살짝 올려주고 난 뒤에 인스타에 포스팅을 합니다. 다른 어플로 이동을 해서 2차 보정을 하는 귀찮음 없이 바로 한 곳에서, 이곳에서 간단하게 밝기와 색채를 보정할 수 있어서 항상 저는 사용을 하는 편인데, 오늘 비교 영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음식 모드. 회를 좋아하진 않지만 연어는 정말 좋아해서 코스코에서 자주 사 먹는데 이런 것도 안 찍을 수가 없죠. 이제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를 보면 어떤 폰인지 짐작이 살짝 오죠. 오른쪽이 아이폰, 왼쪽이 G7. 저는 G7의 높은 색채, 화려하고 예쁜 색감을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선 아이폰 사진이 좀 더 느낌 있게 의도대로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G7에 따로 음식 모드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색감을 좀 화려하게 더 높게 올려줘서 음식이 돋보이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아웃포커스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비교에 넣진 않았습니다. 음식만큼이나 이제 맥주 모드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 G7을 찍으면서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건 거리 확보를 하는데 여러 번 이리저리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빨리 사진을 찍고 싶을 땐 좀 답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반면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는 간편하고 빠름. 그냥 들이대면 일단 그냥 잡아요. 여기서 사실 아이폰의 어쩔 수 없는 대표적인 허점이 나타나는데, 아마 찍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사체가 좀 튀어나와 있거나 이렇게 맥주처럼 위로 솟은 경우 엣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뭉그러뜨려서 표현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어색함,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10장 찍었는데 같은 걸 드디어 한 장, 그나마 덜 뭉그러진 아이폰 듀벨 사진이에요. 뭉그러짐을 피하기 위해선 그 주변에 초점을 좀 맞춰주거나 아니면 살짝 멀리 더 떨어져서 찍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피할 수 있더라고요. 이 꽃사진에서 보면 뒷배경에 있는 흰 벽을 보면 G7은 더 하얗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아이폰은 조금 누렇다 싶을 정도로 다른 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 벽의 색은 G7에 가깝고 이걸 더 선명하고, 여기서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인물 모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라이팅 옵션으로 보정을 해보면 밝기를 살짝 올려주고 색채 살짝 높여주고, 그러면 조금 더 화려해졌죠. 이번엔 아웃포커스 된 정도보다는 G7과 아이폰이 표현하는 색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 저의 얼굴이 붉게 나오고 있다면 G7은 좀 하얗게? 사실 여기서 그 어느 것도 저의 실제 얼굴 색과 비슷한 건 없어요. 제가 어떤 선물 인증 사진, 인증샷 보낼 때도 인물 모드를 잘 쓰는데 이 사진들도 비교해 보면 벽 색깔만 봐도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촬영은 할 수 없는 게, G7은 아이폰의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할 경우 거리를 더 확보하라는 문구가 뜨기 때문에 둘 다 모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조수미 소프라노의 앨범 겉 표지의 텍스처, 질감, 느낌이 정말 적나라하게 마치 직접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이 그렇게 아이폰 인물 모드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다크하고 짙은 붉은 톤의 어떤 세무 느낌의 앨범 표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손으로 좀 만진 흔적과 얼룩얼룩한 느낌마저 보인다는 게 이 사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같습니다. 이제부턴 인물 위주의 사진들이에요. 그냥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고 첫 느낌만 딱 보게 되면 G7의 사진이 더 밝아서
더 잘 나왔다, 예쁘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하나 잘 살펴보게 되면 어색함이 드러나는 사진인 것 같아요. 마치 포토샵으로 뒷배경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넣어놓고 사람 사진을 갖다 놓은 듯한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아이폰 인물 모드의 경우는 좀 어둡죠. 사실 지금 여기가 역광 받는 곳이고 어둡고 뒷배경 쪽은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사진이 잘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역광 받는 이런 어두운 곳, 잘못된 곳에서 사진 찍는 걸 피하는 게 가장 좋죠. 여기서 정점을 찍는다고 생각해요. G7. 편집하면서 확연히 느낀 것 중 하나가 화면에서의 볼 때 느낌과 노트북으로 옮겨서 보는 사진의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사진 찍고 바로 확인해서 볼 때는 와, 엄청나게 선명하고 밝고 동시에 더 수채화, 그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수채화 같은 느낌은 좀 덜해지긴 했지만 또 동시에 덜 선명하고 덜 밝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둘 다 G7으로 촬영한 셀카와 후면 사진인데요. 여기 이 시간대 야외 빛이 엄청 났어요. 빛이 너무 센 야외에서는 DSLR도 촬영을 하면 안 좋은 ND 필터를 꼭 사용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인물 모드 셀카 촬영을 해보려고 했지만 G7은 잡아주는 반면 아이폰의 인물 모드는 빛이 너무 많을 경우 너무 밝다고 나타나게 돼요. 찍어보면서 느낀 건 G7은 실내 셀카 인물 모드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야외에서는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좀 있다면 안정적인 빛과 실내 장소에서는 사람만큼은 정말 예쁘게 잡아주고 셀카로 아웃포커스 기능을 쉽게 재밌게 사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단순히 일반 사진을 촬영할 때와는 다른 매력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사진을 찍어도 인물 모드로 하게 되면 별다른 매뉴얼 조작 없이 백그라운드가 블러 처리되고 자연스럽게 피사체는 선명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진 되게 잘 나왔는데 예쁜데?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떤 부분이 좀 괜찮았는지, 어떤 카메라가 조금 더 잘 아웃포커스 인물 모드를 잘 표현을 해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돌아올게요. 바이바이!